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신 분이라면 아마도 삶의 어떤 변화를 간절히 바라고 계실 겁니다. 특히 재정적인 풍요로움, 그것도 정말 큰 소망일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매달 빠듯한 생활 속에서 한숨 쉬며 왜 나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수없이 생각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알게 된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 우주는 무한한 풍요로움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으며 이 에너지는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겁니다. 부자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 우주의 풍요 에너지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저는 그 소중한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비밀은 뻔한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양자역학의 원리와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부의 법칙이 만나 탄생한 놀라운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는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투자가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놀라운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행복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오늘은 좋은 일들로 가득할 거야 라는 희망을 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기를, 작은 걸림돌 하나 없이 술술 풀리기를 소망하죠.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마치 장대비가 그치길 기다리는데 오히려 천둥 번개가 몰아치는 것처럼 말이죠. 한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난관이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자주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들이 닥치는 걸까?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시련이 오는 걸까? 시간을 되돌려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처럼 과거의 선택들은 후회의 그림자가 되어 우리의 현재를 짓누릅니다. 그리고 이런 후회는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죠. 결국 우리는 과거를 부정하며 미래마저 어둡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깊은 늪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발목까지 었던 늪이 어느새 무릎까지, 허리까지 차오르며 빠져나오려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우리 내면에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는 마치 안경을 바꿔 쓰는 것과 같습니다. 금이 가고 흠집이 난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왜곡되어 보이지만 깨끗하고 선명한 렌즈로 바라보면 같은 풍경도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흐릿한 렌즈를 끼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일도 우리 눈에는 불행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맑고 긍정적인 렌즈로 바라본다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빛과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간다고 칩시다. 귀에 시끄러운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산을 오른다면 새들의 지저김, 산들 바람 소리, 계곡물 흐르는 소리 같은 자연의 아름다운 선율을 놓치게 됩니다. 또한 발밑만 바라보며 걷는다면 주위의 아름다운 풍경과 멋진 전망을 보지 못한 채 정상에 도착하게 되겠죠. 우리의 일상생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돈 걱정, 가족 문제, 건강 고민, 이런 걱정거리에만 매몰되어 있다 보면 우리 곁에 있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들을 놓치게 됩니다. 매 순간 우리 주변에는 감사할 일들이 가득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 채 스쳐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 주변을 천천히 한번 둘러보세요. 매일 식탁에 오르는 따뜻한 밥 한 그릇, 하루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아늑한 공간, 어디든 걸어갈 수 있는 건강한 두 다리, 세상의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밝은 눈, 추운 겨울을 이겨내게 해주는 따스한 온기, 먼 곳도 가깝게 만들어주는 편리한 교통수단까지.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실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일상에 쫓기며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죠. 이런 작은 것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의 내면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마치 자연의 섭리와도 같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마치 자석처럼 더 많은 긍정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끌어당기고,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로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씨앗이 되는 것이죠.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으니까 명상의 시간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깊은 호흡을 하며 마음의 거울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미래의 모습을 선명하게 그려보세요. 로또에 당첨되어 경제적 여유를 누리는 모습도 괜찮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활기찬 하루를 보내는 모습도 괜찮아요. 사업에 성공해서 큰 돈을 버는 모습도 좋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 이런 순간들을 생생하게 상상할 때면 어떤 감정이 떠오를까요? 벅찬 기쁨, 고마움, 따뜻한 행복, 환희에 찬 설렘. 바로 이런 긍정적인 감정들이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진정한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은 나에게 특별한 축복이 있을 거야 라고 다짐하는 것, 식사를 하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라고 느끼는 것,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어서 참 다행이야 라고 되새기는 것. 이렇게 작은 긍정의 씨앗들이 모여서 우리 삶이라는 거대한 나무를 튼튼하게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오랫동안 굳어진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아무래도 필요한 일이니까요. 때로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다가 두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 같은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막막함도 느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조차도 우리의 성장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변화라는 없습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명상과 긍정적인 자기암시는 이런 변화의 여정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거예요. 매일 아침 10분 또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에 10분. 시간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라도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며 긍정의 말을 건네보세요.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어. 모든 상황이 결국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거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잠재의식 속으로 스며들어 점차 현실이 되어갑니다. 당신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긍정의 힘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희망을 품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밝은 미래를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의 인생이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든 변화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거창한 계획이나 특별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하지만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당신만의 새로운 인생을 향해 나아갈 시간입니다. 분명히 더 밝고 행복한 미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인생을 술술 풀리게 만드는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지니며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를 잃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마법의 열쇠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만의 의미 있는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꽃피우기 시작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무거운 구름이 드리운 것처럼 어둡고 힘든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그 순간일 수도 있죠.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오듯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밝아질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마치 나비가 되기 위해 고치 속에서 힘겹게 몸부리치는 애벌레처럼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 더 강해지고 성숙해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늪에서 벗어나 긍정의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 작은 것에 감사하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자신을 믿고 꾸준히 한 걸음씩 전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운 행복한 삶의 비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심은 긍정의 씨앗은 분명 내일의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흘리는 땀방울은 반드시 달콤한 열매가 되어 돌아올 겁니다. 비록 그 과정이 더디고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은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그저 작은 것에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십니다. 그러면 어느새 당신의 인생이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풍요로운 삶, 그것은 이미 우주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그것을 현실로 끌어당기는 것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리는 네빌 고더드의 원리들은 여러분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부의 끌어당김의 비밀을 밝혀줄 겁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이 강력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보세요. 우리가 현실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미 이루어졌다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실체화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우리의 생각에 형태를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감각적인 틀에만 의존한다면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상상력이라는 도구를 통해 성과와 성취를 이뤄내야 합니다.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생활하세요. 지금부터 설명하는 원리를 적용하여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보세요. 먼저 어떠한 제약이나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의 욕구를 명확히 하여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줄 친구를 떠올려 보세요. 그 친구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원하던 모습을 이루었고 갖고 싶어 하던 것들을 모두 얻었구나. 축하해. 라고 말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상상 속에서 친구가 소망을 이루다니 정말 기쁘고 행운이구나. 라고 말하게 하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이 이미 실현되었고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다는 인상을 마음속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그 기쁘고 즐거운 소식을 들었을 때의 전율을 느낄 때까지 수용적인 마음 상태를 유지하세요. 여러분이 간절히 듣고 싶었던 말을 듣고 감정적 전율을 느끼는 그 순간이 바로 창조의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내면의 상태를 확고히 하면 머지않아 이 상태는 외부 현실로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이러한 원리를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의지를 막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자신을 불행하게 묶어두었던 내면의 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해버린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2년 동안 가장 사랑하는 세 사람,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와 소원하게 지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손자에게 여러 차례 선물을 보냈지만 직접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진 않았어요. 매일 가족을 그리워하며 마음속으로 며느리와 대화를 나누었고요. 그때마다 며느리를 이기적이라 비난하며 모든 갈등의 원인이 며느리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우연히 인생 게임과 그 방법론에 관한 제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모든 냉전의 원인은 자신에게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전에 행복했던 가족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자신의 진정한 목표임을 인식하고 내면의 대화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상상 속에서 며느리와 손자가 보낸 사랑과 따뜻함이 가득한 편지 2통을 받았습니다. 그 편지들을 읽고 또 읽으며 행복감에 젖어 잠에 들었고요. 이러한 상상을 8일 동안 매일 밤 반복했습니다. 놀랍게도 9일째 되는 날 아침, 그녀는 실제로 며느리와 손자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자신들의 집으로 초대하는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편지였으며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그녀는 의식적이고 긍정적인 상상력을 활용하여 자신이 속박했던 마음의 방향을 가족과의 행복한 재해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처럼 태도의 변화는 인생이라는 경기장에서 우리의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인생 게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리적 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경기는 우리의 내면 세계, 즉 마음의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듯한 느낌을 깊은 잠, 즉 무의식의 세계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소망을 무의식에 전달하여 현실로 만드는 핵심 방법입니다. 소망이 이미 실현된 상태를 느끼며 평온하게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매일 밤 여러분이 되고 싶은 모습, 소유하고 싶은 것들, 이루고 싶은 목표들을 마음속에 그리며 잠들어야 합니다. 절대로 낙담하거나 불만에 찬 마음으로 잠들지 마세요. 실패에 대한 생각을 품은 채 잠들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은 여러분이 믿는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또는 무관심한 것이든 상관없이 무의식은 여러분의 믿음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여 실현시킵니다. 여러분의 감정 상태가 그대로 무의식에 전달되면 무의식은 그 감정에 걸맞은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완벽한 연인처럼 무의식은 그 감정을 구체적인 형태로 구현하여 여러분의 소망을 현실로 만들어줍니다. 자기 전에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주변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것이 이미 실현되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실제하는 것처럼 여기면 그것은 실제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만족감을 가지면 그 만족을 실현시킬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결과는 언제나 원인이 뒤따르며 여러분이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느끼면 그에 상응하는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꿈을 꾸는 존재이며
그 꿈을 통해 자신의 현실을 창조해 나갑니다. 여러분의 꿈은 그것이 실현 가능하다고 진심으로 느낄 때 비로소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틀에 갇혀있지 말고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세요. 인간의 마음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실현 가능합니다. 모든 현실은 먼저 마음속의 생각으로 시작되며 그것을 가능하다고 믿을 때 현실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창조의 과정은 상상에서 시작하여 그 상상을 믿음으로 완성합니다. 항상 상상력을 활용하여 최고의 결과를 기대하세요.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변화하기 전에는 주변 세계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내면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외면의 변화도 따라옵니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여러분이 그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그들은 그렇게 되어갑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든 무엇이든 누구와 관련되어 있든 궁극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대상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면의 변화를 이루는 데 있어 반드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현실이라고 믿고자 하는 것을 스스로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해야 할 전부입니다. 그 상태의 현실성을 스스로 확신하는 순간 결과는 여러분의 굳은 믿음을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타인에게 여러분이 바라는 모습을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그 사람이 이미 여러분이 바라는 모습이라고 스스로를 믿게 만드세요. 소망의 실현은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소망을 진정으로 가능하다고 확신하는 한 실패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네빌 고더의 가르침을 따라 인생의 근본적인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때로 현실이라는 단단한 벽 앞에서 좌절하고 우리의 꿈이 너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종종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지금 마주한 현실은 과거에 당신이 만드는 생각과 믿음의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해, 이건 불가능해 라는 부정적인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요. 당신의 내면에는 무한한 창조의 힘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당신의 상상력을 통해 깨어납니다. 앞서 이야기한 여성의 사례처럼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믿는 대로 변화합니다. 그녀는 2년간의 가족과의 단절을 단 8일 만에 치유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가진 창조의 법칙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눈을 감으시고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이든 관계의 회복이든 건강이든 성공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이미 이루어졌다고 상상하세요. 그 기쁨과 감사함을 지금 이 순간 느껴보세요. 이 감정이 바로 당신의 현실을 바꾸는 씨앗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어땠든 현재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새로운 이야기를 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상력이 그 펜을 쥐고 있죠.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는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주변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애쓰고 또 애써도 원하는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 외적인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옷을 잘 입고 말투를 고치고 관심 있는 주제를 공부하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죠. 그런데도 기대했던 것만큼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관계라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요소로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더 깊은 곳, 바로 잠재의식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상대방의 분위기와 에너지를 감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이유 없이 끌리기도 하고 반대로 잘 대해주는데도
거리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보내는 신호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은 그들이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또는 그들이 나와 대화하고 싶어하는 상상을 하는 겁니다.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특정한 기술을 익히지 않아도 당신이 원하는 사람들이 먼저 당신을 찾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 원리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을 둘러싼 인간관계가 완전히 바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생각이 현실이 된다 라는 말을 듣지만 정작 이 말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관계가 저절로 생긴다면 세상에 외로운 사람은 없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상상을 하느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상상하죠. 예를 들어 멋진 사람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모습, 인정받고 존중받는 모습 등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하면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빠집니다. 바로 상대방의 시선에서 나를 바라보는 상상입니다. 원하는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단순히 내가 어울리고 싶은 사람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모습을 상상해야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매력적인 사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 편안한 사람에게 끌립니다. 무의식적으로 말이죠. 만약 누군가가 자신을 만나고 싶게 만들고 싶다면 그 사람이 나를 떠올릴 때 어떤 감정을 느끼기를 바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과 있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 뭔가 신뢰가 가고 자꾸 생각나.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재미있어. 이런 감정을 상대방이 느끼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말과 행동만으로 상대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보다 분위기와 태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신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누군가를 간절히 원하면 오히려 멀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 라는 생각을 너무 강하게 하면 그 마음이 상대방에게 무의식적으로 전달됩니다. 이때 상대방은 이 사람은 나에게 무언가를 많이 바라네 라고 느끼고 거리감을 두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 내가 이미 매력적인 존재고 상대방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할 거야 라고 자연스럽게 믿는다면 어떨까요? 그 생각이 내 말투, 태도, 분위기에 녹아들어 상대방에게도 전달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그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만나고 싶도록 만들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것을 고민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인간관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잠재의식의 힘이 어떻게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더 깊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잠재의식은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결정짓고 있습니다. 말을 잘하고 옷을 잘 입고 사회적 스킬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사람들은 우리의 잠재의식이 보내는 신호를 감지합니다. 한번 이런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과 처음 만났을 때 특별한 대화도 나누지 않았는데 왠지 모르게 편안하거나 반대로 불편했던 적이 있지 않았나요? 또는 어떤 사람은 늘 밝게 웃고 친절한데도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잠재의식이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신호입니다. 왜 잠재의식이 중요할까요? 잠재의식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깊은 곳에서 조율하며 이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강력한 에너지와 분위기를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뭔가 믿음직해 라는 인상을 줍니다. 반대로 자기의심이 강한 사람은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도 상대방이
이 사람 뭔가 불안해 보이는데? 라고 느끼게 하죠. 잠재의식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하려고 해도 본심에서 나오는 감정과 신념은 결국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변화시키려면 표면적인 행동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잘 정리해야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잠재의식을 변화시켜 자연스럽게 원하는 관계를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일까?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싶을 때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가?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잘 보이고 싶다가 아니라 진짜로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매력은 여러분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하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 애쓰지만 오히려 노력할수록 멀어지는 경우가 많죠. 이 사람이랑 더 친해지고 싶다. 저 팀에 또는 저 그룹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너무 강해질수록 상대방은 알 수 없는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집착과 자연스러운 끌림의 차이 때문입니다. 집착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요. 자연스러운 끌림은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다가오게 만듭니다. 한번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보이며 다가옵니다. 물론 처음엔 반갑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스러워지고 피하고 싶어지겠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특별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왠지 계속 생각이 나고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핵심 요소는 바로 에너지입니다. 집착의 에너지는요, 나는 이 관계가 꼭 필요해. 어떻게든 만들어야 해. 이런 집착의 에너지. 그리고 나는 이미 충분하고 좋은 관계는 자연스럽게 형성될 거야. 라는 자연스러운 에너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집착하는 사람을 피하고 여유로운 사람에게 끌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잠재의식이 관계를 결정하는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를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원하는 관계를 강하게 원하지 않는 겁니다. 필요 이상으로 친해져야 한다는 압박을 가지면 나의 그 불안한 에너지가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이 사람이랑 잘 지내면 좋겠지만 아니어도 괜찮아. 이런 여유로운 태도가 더 강한 끌어당김을 만듭니다. 두 번째, 나 자신을 먼저 채웁니다. 관계를 맺고 싶은 이유가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그 마음은 역시나 상대방에게 부담으로 전달됩니다. 반대로 내가 이미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내 곁에 머물고 싶어질 겁니다. 즉, 좋은 사람을 만나야 행복해진다, 이게 아니고요. 나는 이미 행복하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더 즐거울 뿐이다.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죠. 자, 세 번째, 내가 원하는 사람보다 나를 원하는 사람에 집중한다.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할 이유를 먼저 떠올려 보세요. 나는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까? 내 주변에 있으면 사람들이 어떤 기분이 들까? 나는 어떤 가치를 나누는 사람일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갈수록 억지로 관계를 만들려 애쓰지 않아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원하는 관계를 끌어당기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원하는 관계보다 그들이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상상만 하면 진짜로 그렇게 될까? 이런 질문이죠. 물론 아닙니다. 단순히 머릿속으로 원하는 관계를 그리는 것만으로는 현실이 변하지 않습니다. 진짜 변화는 상상과 현실을 연결할 때 일어납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세 가지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상상한 모습을 먼저 살아보기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관계를 현실로 만들려면 그 관계가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언젠가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자신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됩니다. 행동이 변하면 나의 분위기와 에너지도 자연스럽게 바뀌고요. 결국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두 번째, 무의식적인 신호를 바꿔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보다 더 강력한 비언어적 신호를 감지합니다. 목소리의 톤과 속도, 눈빛과 표정, 몸의 긴장도와 제스처, 대화할 때의 에너지. 예를 들어 누군가와 대화할 때 말은 반가워요 라고 하겠지만 눈빛은 불안하고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다면 상대방은 말보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먼저 받아들이게 됩니다. 반대로 말이 적어도 편안한 표정과 부드러운 눈빛을 가진 사람, 빠르게 말하지 않지만 차분하고 여유로운 사람, 상대방이 말할 때 조급하게 반응하지 않고 집중해서 들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보내는 무의식적인 신호를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현실에서 작은 실험 해보기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실제 삶에서 적용하려면 처음부터 완벽해지려고 하기보다는 작은 실험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태도를 연습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 하루 동안 말을 하기 전에 한 박자 쉬어보기,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 조금 더 미소를 지어보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의 에너지를 점검해보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한번 관찰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더 편안할 때 상대방도 편안해지는지 그것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소한 변화들을 실험하다 보면, 그리고 관찰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주변의 반응이 달라지고 원하는 관계들이 점점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관계는 그렇게 억지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의 힘을 활용하여 원하는 관계를 상상하고 그 모습을 먼저 살아보고 무의식적인 신호를 바꾸고 현실에서 작은 실험, 작은 관찰들을 계속 해보는 것. 이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관계를 만드는 법을 고민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원하는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고 필요 없는 관계는 저절로 정리되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억지로 관계를 만들려 하지 마세요. 대신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원하는 관계는 노력 없이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정말 소중한 관계들은 우리가 필사적으로 붙잡아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편하게 함께 할 수 있었던 사람, 애쓰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느새 우리 곁에 남아 있었던 거죠. 관계는 억지로 붙잡는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나 자신을 찾고 스스로를 아끼기 시작하면 내가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진짜 나와 잘 맞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내 곁에 머무르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원하는 관계가 잘 풀리지 않는 이유는 그 관계가 내게 맞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야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건 언젠가 나를 지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괜찮고요.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나 스스로를 채우시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에 집중하세요. 그렇게 나를 돌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곁에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사람들만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될 거예요. 좋은 관계는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답게 살 때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라는 걸요.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멋진 사람이고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자연스럽게
당신을 만나고 싶어질 테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보는 이 세상이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의 무언가로 만들어져 있다는 생각 한 번쯤 진지하게 해본 적 있으신가요? 과학은 말해줍니다.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양자역학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단단하다고 믿는 책상이나 의자조차도 사실은 끊임없이 진동하는 에너지의 흐름일 뿐입니다. 이건 그냥 흥미로운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열쇠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도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더 큰 무언가의 일부일까요?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이 에너지들은 혼자 떠다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망처럼 서로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처럼 한쪽에서 일어난 일이 멀리 떨어진 곳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고대 피라미드가 어떻게 수천 년을 버텨왔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돌을 쌓아서 된 걸까요? 아니면 그 안에 담긴 어떤 특정한 에너지, 어떤 의식이 아직도 남아서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다 보면 우리가 평소 간과했던 세상에 숨겨진 비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살아갈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그 너머의 흐름을 놓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 여러분의 생각 하나, 감정 하나가 이 에너지망을 움직여서 지금의 현실을 바꾼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오늘 그 답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문을 열어줄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인생 닥터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머릿속으로 계속 어떤 생각을 곱씹거나 감정이 격해질 때 갑자기 그와 관련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죠.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좀 이상하지 않은가요? 사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 에너지를 움직여서 현실로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생각과 감정이 전자기적 에너지로 바뀌어서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놀랍지 않은가요? 여기서 핵심은 감정의 강도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간절히 원하거나 반대로 엄청 화가 나서 이를 악문 적이 있으시지 않은가요? 그럴 때 감정이 강할수록 그 에너지가 더 강하게, 더 세게 현실로 튀어나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오늘은 진짜 꼴 보기 싫은 사람을 만나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그 사람이 나타난 적 한 번쯤 있지 않은가요?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식이 에너지망을 건드려서 현실로 끌어온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내뱉는 말이나 속으로 삼키는 감정들이 계속 세상을 바꾸고 있다면 지금까지 어떤 현실을 우리가 만들어 왔을까요? 사실 이건 무서운 동시에 엄청난 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이 현실을 빚는 도구라면 그걸 어떻게 써야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그럼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에서 그 비밀을 조금 더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에너지망이라는 말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좀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는데 에너지망은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엔 보이지 않는 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서로 얽혀 있어서 내가 여기서 뭘 하면 저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네트워크 같은 겁니다. 과학적으로도 모든 게 에너지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삶에 직접 닿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넨 적이 있죠? 그 순간 뿜어져 나온 에너지가 이 에너지망을 타고 어딘가로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매일 하는 행동이 도대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만약 이 에너지망이 정말 존재한다면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부정적인 말이나 감정도 어딘가로 흘러간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게 다시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든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반복되는 패턴 역시 이 에너지망을 통해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화가 나거나 기쁘거나 그런 감정들이 그냥 지나가는 기분이 아니라 이 현실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감정은 에너지망에서 아주 중요한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감정이 강렬할수록 그 에너지가 세상에 더 큰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현실을 빚어내는 재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억울해서 속으로 계속 그 생각만 곱씹어 본다고 합시다. 그러다 보면 이상하게도 비슷한 상황이 또 생기곤 하죠. 이건 우연이 아니라 나의 강한 감정이 에너지망을 건드려서 그걸 현실로 끌어오는 겁니다. 이를 에너지 맥점이라고 부르는데요. 감정이 세질수록 이 맥점이 터지면서 세상에 물질적인 결과로 나타납니다. 바로 현실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정말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잠재의식은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고 그냥 지금 느끼는 감정의 강도에만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며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 라고 생각하면 그 에너지가 더 많은 화날 일들을 끌어올 수 있다는 뜻이죠. 바로 이 현실의 말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지금 반복되는 문제들, 혹시 그 원인이 나의 감정 컨트롤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현실 역시 바꿀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이 감정을 잘 다룰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에 정말 수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화가 나거나 기쁘거나 그런 감정들이 그냥 지나가는 기분이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감정은 에너지망에서 아주 중요한 스위치 역할을 하고 있죠. 감정이 강렬할수록 그 에너지가 세상에 더 큰 흔적을 남깁니다. 이 말은 즉슨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현실을 빚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 감정을 계속하여 느낄수록 이상하게도 그 감정과 비슷한 상황이 또 생겨나곤 합니다. 나의 주된 감정이 에너지망을 건드려서 그걸 현실로 끌어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것을 에너지 맥점이라고 부르는데요. 감정이 세질수록 이 맥점이 터지면서 세상의 물질적인 결과로 나타납니다. 우선 우리가 뭔가를 하면 그 에너지가 세상으로 퍼져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거나 좋은 마음을 전할 때 그게 에너지망을 타고 흘러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준 게 꼭 이렇게 돌아와야 해 라는 집착을 버리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 집착이 오히려 에너지 흐름을 막아서 우리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내가 어떤 걸 했는데 왜 이 결과가 이럴까? 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걸까? 라고 속상했던 적이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끌어당김을 할 때 그 순간 최선을 다하고 쿨하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에너지의 자연스러운 순환이라고 해요. 집중하고 잊어버리기죠. 예를 들어 친구에게 밥을 샀다면 이제 너도 나한테 밥을 사줘 라고 기대하지 말고 그냥 맛있게 잘 먹어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가 망을 타고 자유롭게 흘러다니다가 예상치 못한 아주 좋은, 아주 적절한 시기에 나에게 좋은 일로 이 현실에 돌아오는 겁니다. 이 에너지망이라는 게 참 신기해서 우리가 한 행동이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그 돌아오는 걸 어떻게 나의 마음이 받아들이냐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태도 문제가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인 로버츠의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뿌린 에너지가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통해 변형되어 우리에게 돌아온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이 어느 날 친구가 힘들어 보여서 커피 한 잔 사주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고 해볼게요. 그 친구가 고마워 하고 그냥 끝날 수도 있겠죠. 근데 며칠 뒤 전혀 모르는 동료가 갑자기 오늘 기분 좋아 보여서 내가 커피 한 잔 살게 라며 다가오면 어떨까요? 이게 과연 우연이기만 한 걸까요? 아닙니다. 예전에 친구에게 뿌린 여러분의 따뜻한 에너지가 망을 타고 돌다가 다른 형태로 돌아온 겁니다. 제인 로버츠는 이런 현상을 에너지의 자연스러운 순환이라고 봤습니다. 우리가 한 행동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다른 누군가를 통해 반사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준 건 왜 바로 안 돌아오는 거야? 라며 투덜거리면 그 순환 자체가 막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뭔가를 주고 나서 그게 꼭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돌아오길 바라지 마세요. 예를 들어 길에서 우연히 누군가 떨어뜨린 물건을 주워줬다면 이 사람한테 보답을 반드시 받아야지. 대신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네 하고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동네 카페에서 손님 오늘 이벤트라 공짜로 커피 한 잔 드릴게요 라는 말을 들으면 그걸 이게 그때 그 에너지의 순환이구나 하고 행복하게 받아보세요. 이렇게 하면 그 에너지가 더 좋은 방향으로 계속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미 돌아오고 있었는데 놓친 순간들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억울해왔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이미 보답받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앞으로 보답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거죠. 이걸 깨닫는 순간이 오면 세상이 정말 달라 보일 거예요. 내가 뿌린 게 어디선가 나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믿음이 생기니까요. 이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끌어당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시각화를 하고 확언을 하고 열심히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바로바로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마음이 조급해지고 슬퍼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역시나 이 좋은 순환이 막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확언을 열심히 하고 시각화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확언과 시각화를 열심히 하되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가 뿌린 에너지가 어떻게 세상을 돌고 돌아 우리에게 다시 오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서 말씀드려보면 결국 나의 현실은 내가 만드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해서 이를 악물고 노력했는데 결과는 생각만큼 따라오지 않을 때, 반대로 별 기대 없이 가볍게 생각했던 일이 뜻밖의 잘 풀릴 때, 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걸까 고민하지만 명확한 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주는 허락한 일만 현실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일은 있고 반대로 아무리 방해해도 저절로 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시절인연 때문입니다. 시절인연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일에는 맞는 시기, 즉 때와 인연, 즉 조건이 필요합니다. 꽃이 필 때가 되어야 피듯이 사람의 인생도 각자 맞는 시기가 있고요. 그 시기가 되기 전에는 아무리 애써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급한 마음에 이 원리를 잊어버립니다. 더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어떻게든 열심히 해야지. 하루라도 빨리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잠도 줄이고 몰아붙여야 해.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해가 뜨는 시간을 앞당길 수 없습니다. 강물의 방향을 억지로 바꿀 수도 없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인생에서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하려는 걸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아무 노력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노력은 필요하지만 억지로 밀어붙이는 조급함과 집착은 오히려 목표를 멀어지게, 성공을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흐름을 읽고 때가 될 때까지 준비하면서 인연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을 잡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절 인연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주는 허락한 일만 현실로 만듭니다. 사람들은 흔히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말을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세상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죠. 그런데 반면에 생각지도 않았던 순간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우주는 우리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허락한 것만 현실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바가지로 물을 퍼올려도 결국 다시 아래로 내려오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주가 허용하지 않는 일이라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점점 더 지치고 조급한 마음이 커지면서 불안과 집착이 생겨나게 됩니다. 반대로 우주가 허용한 일은 아무리 방해가 있어도 결국 이루어집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목표가 현실이 되는 걸 경험한 적이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자연의 흐름이고 시절 인연이 딱 맞아서 떨어진 순간들입니다. 여러분은 씨를 뿌리자마자 싹이 나지 않는다고 땅을 파헤쳐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꽃이 빨리 안 피지 하고 꽃잎을 억지로 벌려본 적은 있으신가요? 아마도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이 피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유독 우리의 목표에 대해서는 조급해집니다. 빨리 이루어져야 해. 더 노력해야 해. 빨리 나의 꿈이 이루어져야 해. 하면서 스스로를 몰아붙이죠. 하지만 자연의 이치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모든 일에는 맞는 시기가 있고요. 그 시기가 되기 전에는 아무리 애를 써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죠. 이게 바로 시절 인연입니다. 인연이 닿지 않은 사람과는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기회를 얻으면 오히려 그 기회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시절 인연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 이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그럼 가만히 손 놓고 기다리라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준비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급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애써도 안 되는 일에 계속 매달리다 보면 결국 지치고 포기하고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렇게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오히려 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집착이 곧 결핍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목표에 너무 집착한다는 건 지금 그것이 없다는 걸 계속 강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잠재의식은 없다 라는 감정을 계속 강화하면서 결국 없는 현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반대로 목표에 대해 여유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면 상황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인연과 기회가 제때 찾아옵니다. 연애를 할 때도 너무 애타게 상대를 원할 때보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다 라는 태도를 가질 때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럼 대체 우리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억지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지금이 적절한 타이밍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자연의 흐름을 따르면서 기회가 올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둘째, 준비는 하되 조급해하지 않는 겁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꾸준히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초조해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왜냐면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열릴 문을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셋째, 집착을 내려놓고 신뢰해야 합니다. 이 일이 반드시 지금 이루어져야 해. 반드시 이런 강박을 버리시고요. 지금 아니면 더 좋은 기회가 올 거야 라고 믿는 겁니다. 우주는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흐르게 해줍니다. 자,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현실이 불만스럽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주가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내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지금 내 앞에 놓인 모든 일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대신 우주가 정해놓은 흐름을 믿고 준비하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시절 인연이 맞아 떨어지는 순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재의식에 심은 씨앗이 현실을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조셉 머피 박사는 잠재의식을 씨앗을 심는 땅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과 믿음을 잠재의식에 심느냐에 따라 현실이 달라진다는 거죠. 긍정적인 믿음을 심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고 부정적인 생각을 심으면 부정적인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논리적 판단 없이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잠재의식은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즉, 우리가 반복해서 믿고 말하는 것이 잠재의식에 각인되면 그것이 결국 우리의 현실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생각과 감정을 기반으로 하여 작동합니다. 이것이 현실을 창조하는 강력한 근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신을 운이 나쁜 사람이라고 계속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잠재의식은 그 생각을 받아들여 실제로 운이 나쁜 상황을 계속해서 끌어옵니다. 그럼 반대로 나는 반드시 성공할 사람이야 라고 믿고 반복해서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잠재의식은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움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가 진짜로 믿고 있느냐는 것이죠. 단순히 말로만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숙이 확신할 때, 이 확신을 할 때야말로 잠재의식이 반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긍정적인 말을 안 해서 그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불안과 집착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간절히 원할수록 잠재의식은 그 간절함을 결핍으로 해석합니다. 나는 성공하고 싶어. 잠재의식의 해석은 이렇겠죠? 나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어.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이 또한 잠재의식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 아주 가난해. 이렇게 되면 잠재의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 집중하면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 합니다. 즉,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일수록 오히려 멀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잠재의식을 활용해 원하는 꿈과 목표를 자연스럽게 이룰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결과를
이미 이룬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나는 언젠가 성공할 거야. 이게 아니라 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느껴야 합니다. 현재 없는 것에 집중하면 결핍이 강화되지만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으면 그것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집착을 버리고 흐름을 신뢰하는 겁니다. 빨리 이루어져야 해 라는 조급함이 아니라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시절 인연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이루려 하면 오히려 나의 꿈은 더 멀어집니다. 세 번째,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멈춰야 합니다. 나는 안 될 거야. 이건 너무 어려워. 나는 운이 없어. 같은 부정적인 말은 무심코 내뱉지 않아야 합니다. 잠재의식은 논리적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도 그대로 현실로 만듭니다. 이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 감정을 활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 듯한 감정을 스스로 느껴야 합니다. 내가 이미 이루어졌다 라는 기쁨과 평온함을 느끼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현실로 만들 겁니다. 우리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지만 중요한 것은 흐름을 따르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은 시절 인연이 아직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주가 허락한 일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며 이루어집니다. 잠재의식에 긍정적인 믿음을 심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원하는 목표가 더 쉽게 다가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조급함을 버리고 우주의 흐름을 신뢰해보세요.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면서 하루를 보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시절 인연이 딱 맞아떨어지며 원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눈앞에 펼쳐질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날들을 애쓰며 살아오셨나요? 얼마나 많은 밤을 걱정하며 지새우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조급한 마음으로 보내오셨나요? 더 노력해야 해. 왜 나는 아직도 안 풀리는 걸까? 왜 내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번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동안의 애씀을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우주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걸 막는 게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도 우주는 단 한순간도 당신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피어나는 모든 꽃은 때가 되어야 꽃이 피웁니다. 하지만 꽃은 자신이 언제 필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아직 안 피었지? 하고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햇빛을 받고 바람을 맞으며 흙 속에서 자라날 준비를 할 뿐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원하는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주가 당신을 더 단단하게 준비시키는 과정의 하나입니다. 더 좋은 인연을 당신에게 다가오게 하기 위해, 더 크고 단단한 기회를 가져오기 위해 지금의 시간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노력해온 시간들은 절대로 헛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문득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아, 이래서 그때 그 일이 안 됐던 거구나. 아, 이 모든 과정이 결국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소중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이미 당신은 충분합니다. 이미 당신은 그 자체로 빛나는 존재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삶은 완벽한 흐름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여러분이 원했던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그리고 당연하듯이 여러분의 앞에 놓이게 될 겁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조금만 더 따뜻하게, 조금만 더 편안하게 기다려보세요. 당신의 시절 인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요술램프 인생닥터가 소중한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